지금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여겨졌던 동물성 지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현대인들의 건강 식단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줄여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동물성 지방과 육류를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살이 빠진다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정말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실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메리카 토크쇼 이슈와 공감입니다. 오늘은 평소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탄고지 이런 식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척추신경 전문의이시면서 또 캘리포니아 기능의학회 멤버로서 평소 건강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시는 조한경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Dr. Joe가 편하시죠? 예, Dr. Joe로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네. Welcome to our program. Thank you for inviting me. 오늘 주제가 저탄고지를 비롯한 건강 식습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저탄고지가 영어로 low carbohydrate, high fat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그 스웨덴에서 시작된 그 생활 식단, 건강 식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잘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지 궁금한데요. 예, LCHF라 그래가지고 저탄고지라는 그 단어 자체는 스웨덴에서 명명을 한 게 맞지만 스웨덴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은 피해야 된다. 특히 동물성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 왔는데 그걸 반대되는 의견이 되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거는 1970년대에서 이미 미국에서 애트킨 박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트킨 박사? 황제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래서 애트킨 박사 하면은 황제 다이어트를 알고 있는데 황제 다이어트는 고기를 많이 먹는 건데 원래 애트킨 박사의 주장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황제 다이어트는 90년대 와서 애트킨 다이어트 버전 2.0쯤 되는 약간 머리파이된 단백질을 먹는 다이어트고 네. 워낙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지방은 해롭지 않다. 그동안의 믿음과 우리가 알려져 왔던 거와는 다르게 지방이 해롭지 않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70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또 미국에서는 애트킨 다이어트, 일본에서는 당질 제한식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곳곳에서 있어 왔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Low Carb USA라 그래가지고 그런 저탄고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그런 또 단체나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저탄고지가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탄수화물을 줄이면 살이 빠진다 하는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많이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을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하필이면 왜 지방을 많이 먹느냐. 그러니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지방을 70%에서 80%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단의 대부분이 지방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제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칼로리를 막 많이 8,000칼로리를 먹으면서 지방을 그렇게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칼로리 제한식을 하는데 그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는데 지방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낮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늘어나는 거고요. 지방을 근데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까지도 쓸 수 있는데 그 신호를 더 지방한테 우리 몸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네. 지방을 먹으면서 이것도 에너지야. 봐봐, 쓸 수 있어. 그동안 안 써왔던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저탄고지 식단이 알려진 이후 한국에서 꽤나 그 버터나 그 삼겹살 이런 판매가 급증됐다고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에스프레소에 버터까지 집어넣으면서 마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안 해봤지만 생각만 해도 좀 느끼한 기분이 드는데 우리 닥터 조께서 한번 트라이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저탄고지가 또 붐이 되면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방탄 커피도 마셔보고. 어떻던가요? 느끼해요? 맛있어요. 아니면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버러를 넣어서 먹은 적도 있고 그냥 일반 버러를 넣어서 먹은 적도 있는데 저는 맛이 좋더라고요. 맛도 좋지만 원리는 이거예요. 왜 블랙프루트 커피가 이제 저탄고지는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보통 흔히 지방은 저장용이고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흔히 또 알고 있기로 브레인은 탄수화물만 쓸 수 있고 지방은 못 쓴다. 에너지를 못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도 에너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을 누가 에너지를 쓰느냐?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카브 로딩을 해요. 시합 전에 한 3일 동안. 처음에 단백질 로딩하고 카브 로딩하고 사터데이에는 아침에는 토요일날 뛰는 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먹죠. 그리고 커피만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카페인이 지방의 팻 버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갖다 쓰는데 지방이 연료로서는 탄수화물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하게 타고 오래 타고 안전한 연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 마라톤 선수들은 이 지방을 연료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방을 우리 몸이 연료로 쓰기 시작하면 간에서 키톤이라는 걸 만들어요. 일부 지방산을 갖다 에너지를 쓰고 간에서 키톤을 만들어가지고 키톤 바디라 그러는데 이 키톤을 만들어서 그걸 또 에너지로 써요. 근데 키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포도당, 글루코스보다도 더 사이즈가 작아서 얘는 뇌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뇌에도 심지어 뇌에도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마라톤을 뛰지 않는 분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일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지방까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연료거든요. 내 지갑에 들어있는 캐시예요. 근데 지방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거든요. 세이빙 어카운트의 돈이니까 무한대로 넣어놓을 수는 있어요. 뚱뚱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죠. 가난하신 거죠. 세이빙 어카운트 별로 없는 Very 거예요. interesting analogy right there.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캐시가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캐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누군가 자꾸 내 세이빙 어카운트까지 가가지고 돈을 쓰려면 조금 귀찮고 번거롭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이 현금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빼쓰고 다 못 쓰는 거예요. 다 못 써서 그걸 갖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더 저장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예를 들어주시니까 저나 저희 시청자들이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도 네.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리 한 구석에선 네, 안전할까?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 지방을 먹는 게 네. 정말 좋은 건가 안전한 건가 네. 자꾸 의문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은 어떤 다이어트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요. 탄수화물의 부작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뚱뚱한 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게 부작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을 먹는다 그러면 병원 가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지방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야? 심장마비 위험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방송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삼겹살을 막 먹으면서 그 지방 있는 부분으로만 먹고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렇게 마시는 샤킹한 장면이 나왔어요. 아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갈 필요는 없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은 오르게닉 그라스 페드 포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캐럴을 우리가 키울 때 키우려고 하니까 성장 호르몬 그리고 또 살찌우게 하려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넣거든요. 그리고 항생제를 주사를 해요. 이런 것들이 지방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고기의 소스가 유기농으로 된 돼지고기, 소고기라면 상관없겠지만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런 탄수화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많이 신경 쓰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남편. 그거를 얘기하면 작년에 참 열심히 해갖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15파운드 뺐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연말 연시에 많은 모임에 가면서 막 먹다가 다시 또 10파운드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이게 다이어트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투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이런 요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이유가 뭐예요? 이 먹는 거 조절 못해서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런 것 이건 때문에? 거예요. 시작 전에 연초니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남편분께서 또 하셨다가 이게 요요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이어트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이게 캠페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연중 행사로 여름 비키니 시즌을 앞두고 1월 1일이라서 이게 마음 작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기간을 두고 하세요. 그거 끝나고 지금까지 다이어트는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 꼭 저탄고지 말고도 팔리오 다이어트 있죠. 구석기 다이어트. 그리고 뭐 메디트레니언 다이어트. 지중해 식단. 또 뭐 그냥 칼로리 제한식 뭐 이런 다이어트들을 갖다가 다 놓고 연구를 했어요. 뭐가 제일 효과가 좋나. 연구를 했더니 결과가 답이 예스고 노예요. 뭐가 예스냐. 숄텀은 다 예스, 다 좋은 거예요. 롱텀은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일시적으로 한다면 다이어트가 처음에 할 때는요. 그게 체중 감량은 돼요. 근데 체중 감량 우리가 다이어트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저탄고지도 그래요. 저탄고지가 제대로 이제 우리 몸이 지방을 연소시키기 시작하려 그러면 한 달이 걸려요. 보통 다이어트를 빠르게 초반에 한단 말이에요. 체중 감량을 하는 요법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기 전에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물질을 먼저 태워요. 근데 이 글라이코젠이 물들을 가지고 빠져나가요. 글라이코젠 1g당 물 3, 4g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빠지는 게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다시 살찌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자체를 다이어트라 체중 감량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첫째 실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살찔 때는 대부분이 가끔가다 스트레스 때문에 확 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년에 1파운드에서 2파운드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파운드 찐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면 20파운드고 20년이면 40파운드가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현상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은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탄고지를 그러면은 라이프 스타일로 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붐이 됐던 이유가 할만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서. 비건 다이어트, 야채, 채식, 현미 채식을 하는 그동안에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다면 그거에 비해서 너무 괜찮거든요. 최근 건강식단으로 떠오른 저탄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돌아온 후에 우리 그 전문의가 추천하는 건강식단 또 생활 식습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공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공감 오늘은 6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조한경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저탄고지에 대해서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한경 전문의에 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척추 전문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척추신경 전문의.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이런 그 기능의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회가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펑셔널 메디슨 기능의학 학회라고 있습니다. 의대를 12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뉴트리션 영양학에 대해서 의사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아요. 0시간에서 1시간. 한 학기가 아니라. 사람들 기대하고는 되게 다르죠. 그 정도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사실은 모든 거를 약으로 처방을 하려고 그래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모든 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은 효과가 좋고 음식이나 자연식들은 아니면은 뭐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당이 정상으로 수치가 나오면 의사도 안전을 느끼고 환자도 안심을 느끼고 다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데 병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혈압도 마찬가지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먹고 당을 먹는 이유는 이게 시작도 같은 병이고 다 끝도 같은 병이에요. 시작은 다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고 끝에 가서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뭐 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 합병증이 너무 사망에 이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오랫동안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하나도 안 줄었어요. 심장마비 늘어났고요. 생존율은 높아졌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에피소드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건 늘어났단 말이에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통 세 개 큰 학회가 있는데 미국 통합의학학회, 그리고 기능의학학회, 그리고 항노화학회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음식 먹는 거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냥 쉽게 지방 먹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고기 먹지 마세요. 막연히. 정도.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몸에 들어가서 전부 다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뭔가를 하고 나오거든요. 안 좋은 거 몸에서 빨리 배출을 해내고요. 좋게든 나쁘게든 흔적을 남기고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다 무시하고 이 약이 혈압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거에는 그릇된 false sense of security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요즘 그 유기농이다 뭐다 이렇게 그 건강을 생각한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조절을 잘해서 잘 먹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많이 먹어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닥터조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식단이란 뭐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환자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자연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원래 먹었던 음식들, 우리 몸이 그동안 쭉 지나 과정에서 익숙하게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 가공식품들이나 식품 첨가물들은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줄일 수 없다면 네,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 먹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 혈관에서 다 빠져나가고 난 후에 먹어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탄수화물이 데트리먼트한 에펙트가 너무 많은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인 탄수화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쌀밥, 현미밥 괜찮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공된 탄수화물이랑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줄이는 것부터 실천을 하시는 것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저는 유기농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페스티사이드가 들어간 걸 우리가 먹고 그로 주스를 갈아서 먹고 하다 보면 페스티사이드가 우리 몸에 농약이 들어가서 농약이 우리 몸에서 뱃속에 있는 유산균들을 죽여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죽이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거, 그리고 농약은 2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이 비싸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비싸요. 사과 같은 경우 뭐 그냥 일반 사과가 1불이면 유기농 1불 50밖에 안 되고요. 유기농 뭐 그라스페드 육류는 아직도 비싸요.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런데 요즘 암에 걸리면 한 달 항암비가 얼마예요? 2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닥터한테 돈을 많이 낼 거냐, 지금 파머한테 돈을 많이 낼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그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상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고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이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또 키우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먼저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고혈압, 당뇨 모두 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게 맞아요. 그리고 수면 부족이 원인인데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한 거지 어떤 음식, 그러니까 약이 아니면 그럼 다른 걸 찾는 뭐 하나를 또 찾으세요. 꼭 약이 아니어도 그게 비타민이 됐든 미네랄이 됐든 거기에 또 집착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걸 먹으면 유비퀴놀을 먹으면 코큐텐을 먹으면 그럼 내 폴리코소나를 먹으면은 내 혈압 이건 약 대신 딴 걸로 대체된 것뿐이고 근데 여전히 밤에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개선될 리가 없죠. 근데 제일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딴 건 다 괜찮은데 콜레스테롤만 높은 분들 보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낮에 바이브런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밤에는 깊이 자줘야지 몸의 밸런스가 맞는데 잠을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6시간 자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알람으로 해서 힘들게 깨면서도 괜찮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조명이 요즘은 더 좋으니까 제가 전에 한국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밤에 9시, 10시에도 매미가 울어요. 가로등불이 너무 환하고 네온불빛이 환해가지고 매미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매미랑 똑같이 이 빛에 의해서 호르몬 작용이 나오거든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어두워지면 우리 뇌에 피니얼 글랜드라고 하는 데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우리가 그 때문에 졸린 거예요. 초저녁 때 그래서 졸린데 이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멜라토닌 효과가 사라지면서 10시 되면 또 잠이 말똥말똥 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 시간 동안 안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고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형광등이 있고 불빛이 있기 때문에 값싼 불빛을 우리가 얻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빛이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더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TV라는 그 매체 자체가 거기서 블루라이트이 나오는데 블루라이트도 멜라토닌을 더 감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 잠을 안 자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혼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설명해 주신 부분이 꼭 저를 지금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자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잠자러 침대에 가면서도 계속 랩탑 들고 가죠. 셀폰 들고 가서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또 중요한 이메일 들어오지 않았나 체크업하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라이트, 네. 라이트 때문에 깊은 잠이나 깊은 수면을 못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책을 보면요. 금방 잘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나 랩탑은 훨씬 오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 대신 책으로 네, 프린트된 책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희 습관을. 내용 재미없고 어려운 걸로. 네. 지금 책 얘기하니까 지금 저희 그 이슈와 공감에서는 출연자께서 저희 시청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닥터 조께서 혹시 책 아니면은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중에 우리 시청자들께 꼭 권하고 싶다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 책을 권하면 안 되죠. 좋죠. 이건 제 책이 아니니까 제가 권할게요.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이라고 하는 수제인 소머스. 미국 여배우. 소머스 알죠. 네, 예. 그분이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가 항암 키모 수술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하면 이게 생존율을 높여주지 않을 것 같고 너무 그 과정이 힘들어서 다른 방법들이 없나.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의사들 항암 수술 말고 다르게 치료하는 의사들을 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치를 해가지고 책이 두꺼워요. 그걸 Natural Protocol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Natural Holistic Doctors, Natural Approach.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사들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내용들을 해서 이제 뭐 의사들 쫙 전화번호부 같은 내용은 아니고 누가 있다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암 환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수술을 하기 전에 앞서서 수술의 효과를 더 주고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영양소들을 먹어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의사는 버섯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조언들도 있고, 또 수술이나 항암을 거부하고 싶다면 다른 어프로치들이 뭐가 있을까,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한 책이고 그분들 환자분들이 또 치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한 책인데 네. 이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책은 아니지만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타이틀 얘기해 주세요. 한국말로 수잔 수잔 서머스의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이 한국어 제목이고요. 미국 책으로는 Knockout Interview with Doctors 네. Who Are Curing Cancer. 네, 이렇게 돼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은 제1의 재산이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닥터 조와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패런,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세요. 수면이 네. 이게 공짜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고 정말 돈 안 들어가는 거 또 잠 많이 잘하는 건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네. 죽으면 실컷 잘 건데 뭘 이렇게 자 그러고 일찍 일어나라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좋죠.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럼 일찍 자야 되는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이 10시간 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6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됐습니다. 잠을 안 주무시면 살 뺄 수 없어요. 당뇨나 고혈압의 개선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식품 첨가물을 멀리 해야 되는 것처럼 잠도 꼭 되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자는 것도 잠자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긴 오늘 것도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건강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와 이야기를 들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기 위한 한인들 꿈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덕체, 덕치체의 그 정신으로서 정식 성실, 특별한 독특한 아이디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